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민족의 시조 단군.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을 일본은 철저히 지웠습니다. 일본의 35년 한국 점령 기간 동안 수천 개의 고대 한국 문서가 파괴되거나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우리 역사를 지우려 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뿌리를 없애야 조선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역사학자인 프리드리 폰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군은 실존했다. 일본은 역사를 조작했다. 그가 말하는 잊지 말아야 할 진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스 밀러예요. 독일 출신 고고학 저널리스트랍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고대 유적과 잃어버린 문명에 관해 글을 씁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모래와 정글에 묻힌 고대 도시들을 탐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잡지와 신문에서 제 글을 읽죠. 고대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한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는요. 베를린 아파트의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답니다. 대부분은 지루했죠. 강연 초대장, 독자들의 질문, 박물관의 소식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려던 찰나 모스크바의 러시아 동료에게서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스,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메시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5,000년 전의 문자처럼 보이는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자와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특이한 일이었죠.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 글에서도 그렇게 썼고 모든 역사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메일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답니다. 클릭해서 보니 돌과 뼈에 새겨진 이상한 표시들이 보였어요. 분명한 패턴으로 체계적으로 보였죠. 확실히 일종의 문자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상형 문자나 쐐기 문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답니다. 이 기호들에 대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떠올릴 수 없었죠. 미지의 문자, 고대 기호, 역사적 미스터리 라는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빠르게 고대 문자 체계를 온라인 검색하고 수십 개의 이미지를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았죠. 그러다 거의 우연히 아시아 고대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가림토 문자라는 것에 관한 글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고대 문자 체계라고 추정되는 것이었답니다. 시베리아의 사진과 가림토 샘플을 비교했을 때 커피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부서졌어요. 거의 알아채지도 못했죠. 일치해 빈 아파트에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일치해. 기호들은 거의 동일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5,000년 전에 자체 문자 체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죠. 한국 문명, 한국 문자, 증거, 충격, 역사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답니다. 이건 맞을 리가 없어 혼잣말을 했어요. 문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한국이 그렇게 일찍 문자를 가졌을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바로 눈앞에 있었죠. 이런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습니다. 즉시 국제고고학 저널의 편집자에게 전화했어요. 슈미트,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해요. 그가 받자마자 말했답니다. 한국? 그가 웃었죠. 왜? 또 다른 고궁이라도 발견했나? 아니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5,000년 전에 자체 문자 체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집트만큼이나 오래된. 그건 불가능해. 슈미트가 말했어요. 모두가 알다시피 모두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 확신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을 잘랐죠. 이걸 조사해야 해요. 제가 맞다면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슈미트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가진 자료를 보내주세요. 유망해 보이면 여행을 승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미스터리한 기호들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를 가졌을까요? 역사가들이 계속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 문명, 한국 문자, 증거, 충격, 역사라는 단어들이 북소리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한국으로 가야만 했죠. 이 여정이 역사에 대한 제 이해뿐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푹신한 흰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내려왔어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구불구불한 강줄기, 멀리 보이는 산들. 서울이 내 아래 펼쳐졌답니다.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여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답을 찾을 거야. 착륙 후 연구 자료와 카메라, 노트북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집어들었어요. 공항은 활기로 가득했죠. 서로를 맞이하는 가족들, 회의로 서두르는 비즈니스맨들, 지도를 살펴보는 관광객들.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커피와 매콤한 음식 향기가 공기를 채웠더군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고학 기사를 위해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습니다. 고대 한국 문자 체계에 대한 제 의심이 맞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첫 목적지는 서울대학교였어요. 고대 문자 체계 전문가인 박진우 교수를 만나러 갔답니다. 택시는 번화한 거리를 지나갔죠.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사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빌보드에는 최신 기술이 전시되어 있고 길거리 상인들은 전통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품고 있는 듯 했답니다. 한국은 확실히 인상적인 현대 문명을 가지고 있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5,000년 전에 자체 문자 체계를 가졌을까?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제 모든 교육, 고고학을 공부한 모든 세월은 문자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이 그만큼 오래된 문자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한국 문명, 한국 문자, 증거, 충격, 역사라는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국 건축과 현대 건물이 어우러져 있었죠. 학생들은 벚꽃나무 아래를 걷고 있었답니다. 박 교수의 사무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고대 유물들, 오래된 텍스트 스캔을 보여주는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박 교수는 저보다 키가 작았죠. 둥근 안경 뒤로 친절한 눈빛을 지닌 회색 머리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미소를 지었어요. 제 손을 잡고 반겨주셨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에 관한 제 글을 읽었다고 하셨어요.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약간 당황스러웠죠. 문자의 기원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시베리아의 사진과 온라인에서 찾은 가림토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그의 눈이 커졌답니다. 이 시베리아 이미지들을 어디서 구하셨나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러시아 동료가 보냈다고 설명했어요.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이런 표시를 발견했다고요. 가림토 문자와 일치하지 않냐고 여쭤봤죠. 박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일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양 고고학자들은 가림토를 정당한 고대 문자 체계로 인정하길 거부하죠. 컴퓨터로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돌 조각, 뼈 조각, 비슷한 표시가 있는 도자기들. 이것들은 모두 한국과 만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설명하셨어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5,000년에서 7,000년 전으로 나왔죠.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집트 상형 문자보다 더 오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박 교수가 간단히 답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시하죠. 하지만 가림토를 사용한 한국 고대 글자에 기록된 이 천문학적 계산을 보세요. 수천 년 전의 일식과 별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에 가득 차 계산을 살펴봤어요. 정밀함이 놀라웠답니다. 한국 문자, 가림토, 증거, 충격이라는 단어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왜 역사책에 나오지 않나요? 물었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의 35년 한국 점령 기간 동안 수천 개의 고대 한국 문서가 파괴되거나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우리 역사를 지우려 했죠. 책들이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셨답니다. 그들은 특히 고대 한국 문자 체계와 천문학 기록에 관한 글자를 겨냥했어요. 계속 설명하셨죠.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고대 문명을 가졌다는 것을 세계가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인류 역사의 전체장이 지워졌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숨겨졌을까요?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림토가 발견된 실제 현장을 방문해야겠어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 중요한 장소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먼저 내일 아침 국립박물관.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고대 유적이 있는 강화도를 방문하시죠. 그날 저녁 대학을 떠나며 석양이 서울의 고층 빌딩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걸 바라봤어요. 배운 것에 대해 계속 생각이 났죠.
박 교수가 옳다면 문명의 역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될 수도 있었답니다. 내일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더 많은 답을 찾을 거야. 한국국립박물관이 현대적 궁전처럼 눈앞에 우뚝 섰어요. 넓은 돌계단과 전통 한국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곡선형 지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유리 케이스 속 고대 보물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이 큐레이터가 공손한 인사로 저를 맞이했어요. 진지한 표정과 지적인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컬렉션에 초점을 맞춘 특별 투어를 준비했어요. 조용한 전시실을 안내하며 말했어요. 이 유물들은 가림토 문자가 사용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곡선형 청동 단검이 있는 진열장 앞에서 멈췄어요. 제가 본 유럽 청동 단검들과 달리 이것은 잎사귀나 악기처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것은 기원전 1000년경의 요령식 청동 단검입니다. 이 큐레이터가 설명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고급스러운 장인 정신을 보여주죠. 단검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금속 작업은 정밀했고 디자인은 우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것과도 견줄 만한 기술 수준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고인돌입니다. 이 큐레이터는 거대한 돌 구조물의 사진을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고인돌을 보유하고 있어요. 4만 개 이상이죠. 많은 고인돌의 가림토 기호가 새겨져 있답니다. 이것들은 원시적인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발전되고 조직화된 사회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 도자기에는 흥미로운 표시가 있네요. 목 부분에 기호가 새겨진 점토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큐레이터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은 관찰력이세요. 저것들은 별자리를 나타내는 가림토 기호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훌륭한 천문학자였어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제 노트는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찼더군요. 청동 유물, 돌 구조물, 도자기 모든 것이 정교한 고대 한국 문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보물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어가 끝나자 이 큐레이터에게 말했어요. 같은 시기에 이집트 유물만큼이나 인상적이네요. 다음 날 강화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땅과 바다가 조화롭게 만나는 곳이었어요. 숲으로 덮인 구릉지는 해변과 갯벌로 이어졌죠. 멀리서 산들이 섬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솟아 있었답니다. 강화 역사 박물관의 하 씨가 선착장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밝은 눈을 가진 나이든 남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참성단을 보기 위해 만이산을 오르겠습니다. 먼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의 가장 신성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랍니다. 만이산 등반은 도전적이었어요. 길은 울창한 숲과 바위투성이 경사면을 통과했습니다. 새들이 나무 속에서 노래했고 공기는 소나무와 흙 냄새로 가득했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섬이 우리 아래로 펼쳐졌어요. 녹색 들판, 푸른 물, 작은 마을들의 패치워크였답니다. 많은 역사책이 고대 한국을 언급하지 않아요. 등반하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 씨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오랫동안 다른 이들이 우리 역사를 썼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발전된 고대 문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고 참성단을 보았습니다. 모르타르 없이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돌로 만든 큰 제단이었어요. 주변에는 패턴으로 배열된 작은 돌탑들이 서 있었죠. 이곳은 고대 한국인들이 의식을 행하고 별을 연구하던 곳입니다. 하 씨가 설명했어요. 돌들을 자세히 보세요. 흥분으로 심장이 뛰며 제단에 다가갔습니다. 돌의 차갑고 거친 표면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다 갑자기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바위에 새겨진 홈이었답니다. 더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꺼냈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기호들이요. 수천 년 전에 이 고대돌에 새겨진 가림토 문자였어요. 같은 기호예요. 목소리가 산꼭대기에 울려 퍼지며 외쳤습니다. 정확히 같은 문자 체계군요. 흥분으로 손이 떨리며 빠르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 유적지는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여전히 고대 표시를 응시하며 물었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5,000년 전으로 나왔어요. 하 씨가 대답했죠. 가장 초기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나이입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고대 기호가 손끝에 닿는 그 산꼭대기에 서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각 발견과 함께 증거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죠. 한국은 역사 후반에 발전한 또 다른 문명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만큼이나 오래된 자체 문자 체계를 가진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답니다.
강화도에서의 발견 이후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갔어요. 고대 중국 역사 전문가인 장리 교수와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그의 사무실은 오래된 지도, 고대 두루마리, 도자기 조각들로 가득했죠. 차와 오래된 책 냄새가 공기를 채웠답니다. 장 교수는 사려 깊은 표정에 키 크고 마른 분이었어요. 제가 만난 다른 학자들과 달리 가림토 문자와 고대 한국 문명에 대한 제 발견을 나눌 때 주의 깊게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발견은 우리의 고대 문헌과 일치하는군요. 책장에서 큰 책을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동이족 고대 한국인과 그들의 발전된 금속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답니다. 고대 무기와 천문기구의 사파를 보여주셨죠. 이 문헌에 따르면 동이족은 당시 중국 중앙부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문명이 나일강을 따라 성장했어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글을 사용해 별을 연구하고 있었군요. 장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명마다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죠. 서양 역사책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들만이 유일한 고대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독립기념관과 국립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일제강점기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사서가 최근에야 공개된 문서가 있는 특별 섹션으로 안내해 주셨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기록입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와 사진을 보여주며 속삭였어요. 일본 식민 정부가 고대 한국에 관한 책을 불태우고 우리 역사를 다시 쓰려 했음을 보여주죠. 한 문서에는 압수 및 파괴할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가림토 문자를 언급한 모든 텍스트와 기원전 1000년 이전의 천문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책들이 커다란 더미로 불타는 사진이 있었죠. 이 기록들은 명백한 증거였어요. 고대 한국 문명은 의도적으로 역사책에서 지워진 것이었답니다. 독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사진, 유물 비교, 역사적 문서, 전문가 인터뷰까지. 국제고고학 저널에 제 발견을 제출했죠. 동료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놀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가혹했어요. 완전히 비과학적이다. 런던의 윌리엄스 교수가 썼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아닌 민족주의적 신화다. 베를린의 슐츠 박사가 주장했죠. 문명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여러 리뷰어들이 적었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채 그들의 코멘트를 응시했어요. 그들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제 증거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믿어왔던 오래된 이야기에 집착하고 있었죠. 반격하기로 결심했어요. 베를린 대학에서 발표회를 조직했습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기자들을 초대했죠. 강의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과 회의적인 눈빛들로 가득 찼더군요. 신사숙녀 여러분,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서서 시작했어요. 한국이 고대 이집트만큼이나 오래된 자체 문자 체계를 가진 발전된 문명이었다는 증거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시베리아와 한국 사이에 일치하는 기호들, 정교한 청동 유물들, 가림토 표시가 있는 참성단의 돌 제단, 고대 한국 문헌의 정확한 천문 기록들, 그리고 한국 역사 기록의 의도적 파괴를 보여주는 문서들까지. 청중 중 일부는 웃거나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표정이 의심에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발표 후 젊은 고고학자가 다가왔어요. 저는 고대 문자 체계를 연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증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나이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시베리아와 한국 사이에 일치하는 기호들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다음 달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국제문명 컨퍼런스에서 이 발견들을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더 많은 학자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역사학자는 많은 한국 역사 문서가 점령 기간 동안 파괴되었음을 인정했어요. 중국 고고학자는 고대 동이족의 발전된 금속 가공 기술을 확인해 주었죠. 쉽지 않았어요. 화난 이메일을 받았고 학술지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제가 증거를 위조했다고 비난했어요. 다른 이들은 제가 한국 민족주의자들에게 속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사진, 일치하는 기호들, 천문 기록, 역사적 문서들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위해 계속 싸웠답니다. 한국 문명, 한국 문자, 증거, 진실, 역사라는 단어들이 전투의 함성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오해와 잊혀진 역사의 세월을 천천히 뚫고 나오고 있었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웅장한 홀이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세계 최고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 수백 명이 좌석을 채웠습니다. 일부는 저를 지지하러 왔고 다른 이들은 도전하러 왔죠. 나무 연단이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주장을 펼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곳은 국제 문명 컨퍼런스였어요. 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의 모임이었죠. 발표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노력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한때 제 이론을 비웃었던 윌킨스 교수가 이제는 저를 청중에게 소개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한스 밀러가 고대 한국 문명과 문자 체계에 관한 증거를 발표할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의 연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며 사람들의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호기심 어린 표정도 있고 회의적인 표정도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믿었어요. 문명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말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증거와 함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가림토라 불리는 자체 문자 체계를 가졌죠. 다음 1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발표했어요. 시베리아 기호와 한국 가림토 문자의 나란히 비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표시가 있는 참성단의 돌 제단 사진을 전시했죠. 고대 한국 유물에서 발견된 청동 기술을 설명했답니다. 고대 한국 문헌에 기록된 천문학적 계산은 조작하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5000년 전의 별자리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현대 컴퓨터가 확인한 천체 현상을 기록된 그대로 정확히 묘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역사가 체계적으로 지워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를 공개했어요.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고대 한국 문명에 대해 배우지 못한 이유입니다. 말했어요. 수천 권의 책과 유물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 속에서 파괴되었죠. 제가 마치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베이징의 첸 교수가 일어났어요. 저는 밀러 씨의 증거를 독립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시베리아와 한국 문자 사이의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대 문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도 참여했어요. 일부는 제 발견을 지지하고 다른 이들은 질문을 제기했죠.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들은 단순히 제 작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질문을 하고 있었답니다. 컨퍼런스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네스코가 고대 동아시아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가림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한국 문명과 문자가 마침내 세계적 학술 연구의 공식 주제가 될 것이었어요. 석 달 후 저는 다시 한번 강화도 만이산 정상에 섰습니다. 참성단의 돌 제단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고대의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죠. 오후 햇살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시원한 바람이 소나무와 먼 바다 향기를 전해왔어요. 박 교수가 미소 지으며 제 옆에 서 있었답니다. 세계가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에 새겨진 가림토 기호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이 표시들은 수천 년을 견뎌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날을 기다렸던 거죠. 저는 그저 증거를 따랐을 뿐입니다. 진실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제 이해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1년 전 저는 자체 문자 체계를 가진 고대 한국 문명의 개념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잘 알게 되었죠. 한국 방송 시스템 촬영팀이 장비 설치를 마쳤어요. 제 발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답니다. 밀러 씨 인터뷰 준비가 됐습니다. 감독이 부르더군요. 그들에게 가기 전 고대 돌들과 마지막 순간을 홀로 보냈어요. 이후 몇 달 동안 제 발견은 전 세계 주요 신문과 잡지에 실렸어요. 대학들은 고대 한국 문명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했죠. 박물관들은 가림토 문자와 한국 청동 유물을 특별 전시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책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은 이제 문명이 단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도 인류 문명의 요람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었답니다. 제 여정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역사책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라가며 다른 이들이 의심할 때에도 진실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답니다. 이 발견들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저는 종종 제 책상 위의 참성단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어요. 그 고대 돌들은 아직 풀어야 할 많은 미스터리와
들려줄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답니다. 이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인 프리드리 폰 베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